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은 금년도의 반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가는 달입니다. 7월이 되면 이제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름 휴가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철에 즐겁게 노는 휴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아주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는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 말고도 최근에 일본에서 또는 중국에서 크게 발생했던 장마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더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7월 달은 전국적으로 감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여름철 감전재 예방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감전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정부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젤이 보건이와 함께하는 안전생활 감전재해 예방. 찾았다. 역시 하수관이 녹슬어서 누수가 발생한 거였군. 이거 엄청 흘렀잖아. 안젤이구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위험한 감전사고였어요. 천장 내부에 설치된 전등 전원용 배선에 노출된 충전부가 몸에 닿아 감전된 거였어요. 그랬구나. 큰일 날 뻔했어.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 전에도 동일한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했다고요. 배관 작업에 집중하느라 주변의 배선은 신경도 쓰지 못했다고. 천장의 배선 충전부가 절연 처리되지 않은 채로 노출되어 있었죠. 더구나 누수 배관 작업으로 몸에 물까지 젖어 있었으니 전기가 더 잘 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목으로 들어온 전류가 몸속을 통과해서 전류가 잘 통하는 쇠파이프에 밀착된 왼손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심장이 멎은 거지요.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 목숨을 구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래서 모든 작업 전에는 주변의 위험 상황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전기는 순간적인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작업 전엔 전원을 차단하고 모든 전기기기 및 배선의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은 절연 작업을 해야 해요.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접지선을 연결한 접지극은 누전 사고가 일어나면 누설 전류의 대부분을 땅으로 흘려보내 감전재해를 예방합니다. 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면 인체 감전사고 시 100분의 3초 이내로 전기를 차단해 재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기기기 주변은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작업 전 손해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 불량 또는 고장난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작업 시에는 꼭 보호장구를 착용하세요. 그래, 내가 작업할 배관만 신경 썼지 주변 위험에 대처하지 못했어.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전기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거라고. 이번엔 목숨을 건졌지만 또 그러면 맞아요. 작업 전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전기가 있는 곳에선 먼저 전기 안전 점검. 오늘도 조심조심 잊지 말아야 해요. 응, 정말 고마워. 예, 보신 것처럼 여름철에 감전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름철에 감전재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2018년도 자료입니다. 2018년도 자료를 쭉 보시면 먼저 월별 감전사고 현황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7월과 8월에 가장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보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일별로는 언제가 감전사고가 많이 나는가?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에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관리감독자들께서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별 감전사고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압은 대부분 220V입니다. 물론 사업장에서는 380V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수전 설비에서는 22,900이나 6,600V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20V 전압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나는 경우고요. 여기 보시면 22,900V는 주로 전기 담당자들이 취급하는 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담당자들에 의한 사고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많이 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름철에는 습기와 물기가 많다는 겁니다. 주변에 습기와 물기가 많다는 거, 여러분 습기와 물기가 많다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짧은 옷을 입고 근무한다는 거죠. 짧은 옷을 입고 근무하면 피부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의 스치만 해도 감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더위로 인한 집중력 부족. 제가 안전교육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덥거나 추울 때는 우리의 행동 반경이 좁아든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손을 뻗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덥거나 추우면 이렇게 손을 반만 뻗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름철에 감전재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감전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일렉트릭 쇼크라고 말하죠. 감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일부나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흘러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주로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는 그냥 아주 낮은 전류일 경우에는 따끔따끔한 정도로 느낄 수 있지만 전압이 높거나 전류가 크면 근육에 수축된다든지 또는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또는 심실세동으로 이어져서 사망하거나 또는 뭐가 있습니까? 추락하거나 전도하는 2차 재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전기 때문에 추락, 전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하던 전기 작업자가 감전되면서 거기서 뒤로 넘어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추락, 전도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 감전사고의 감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감전은요, 첫 번째는 인체 실험,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검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양합니다.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또 심하면 인종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통전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해 당시 상황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재해를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황을 재현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감전재해는 재해 당시 상황을 재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고 무색무취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전재해 특징을 좀 살펴보면 전기 작업자보다는 일반 작업자, 고압보다는 저압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랬죠.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전압이 220V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2,900V였습니다.
220볼트는 일반 작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전압이고 22,900볼트는 전기 작업자가 취급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고압보다는 저압 취급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전사고의 발생 행태를 한번 보시면 감전사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출된 충전부, 즉 이 끝에 무슨 뭐 이것처럼 금속 성분이 있어서 이 끝에 노출됐다 그러죠. 밖에 나와 있는데 이 충전부가 양단간, 즉 양쪽이 다 노출돼서 접촉을 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양단간이라고 돼 있죠. 안 그러면 전기가 사람을 통해서, 인체를 통해서 대지로 흘러가는 그 인체에 접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전기 기구 등에서 누전이 발생되면서 그 기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전사고의 발생 형태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전사고의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작업자가 전동공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그에다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중간에 있는 전선에서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접촉되면서 감전된 사례입니다. 이거 사업장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중간 전선에 피복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전동공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쓰느냐? 전기 외함을 사용했습니다. 즉 일종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전기 외함에 누전이 돼서 전기가 흐르면 사람이 전동공구나 또는 외함을 잡았을 때, 그때 접촉했을 때 전기가 감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장마철에 이제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장마철에 넓은 공지에서 금속성 막대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낙뢰에 의해서 감전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벼락을 맞았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게 벼락을 칠 때 이 금속성 성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다 들은 얘기 있으시죠? 공지에 나갈 때, 비 오는 날 공지에 나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큰 나무나 또는 건물 밑에 들어가서 피해라, 또는 아니면 다른 데로 피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금속성 무슨 연장이나 도구를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시죠. 자, 우리 감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압의 종류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직류 전압보다는 교류 전압이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거의 다 교류 전압입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 중에서는 이 직류 전압은 거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일부 전기 담당자들만 직류 전압을 볼 수 있지 대부분은 교류 전압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이 더 위험성이 크다. 두 번째, 통전 전류에 의한 영향입니다. 즉 통전, 즉 전기가 흐를 때 그 전류의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적을 때보다는 클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통전 시간의 영향입니다. 전기에 감전됐을 때 잠깐 전기가 통했던 것과 그 다음에 그 전기 기구에 손이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전기가 흘렀을 때와 그 피해 정도가 다릅니다. 그것을 보통 통전 시간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통전 경로의 영향입니다. 손으로 전기에 통해서 손만 다쳤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손으로 들어온 전기가 다리로 나갔다 그래서 손과 다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생명에 지장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손으로 들어온 전기가 심장을 때렸다 그러면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전 경로에 의한 영향, 이렇게 여러 개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통전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보시면 1mA의 전기가 흐르면 약간 느낄 정도입니다. 5mA의 전류를 흐르면 경련,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쭉 이어서 50mA에서 100mA 정도 되면 심실세동으로 사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심실세동은 조금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전 경로별, 즉 전기가 우리 몸에 어디로 흘렀을 때 이걸 통전 경로를 하는데, 통전 경로별로 심장 전류 개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언제냐 그러면 왼손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가슴을 때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전류 개수가 1.5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거의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른손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심장을 때릴 때입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안전한 건 어디냐 그러면 오른손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심장이 아니고 등 쪽으로 흘러나갔을 때, 이때는 개수가 0.3으로 그래도 심실세동이나 사망까지는 가지 않는 조금은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감전의 위험성을 보면 큰 전류가, 즉 뭐 220V가 아니라 380, 440에서 큰 전류가 흘렀다 해서, 또는 통전 시간이 짧았다 해서 그래서 뭐 안전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은 전류라도, 즉 작은 전류가 통전 시간이 길게 가도 사망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더 안전하고 어떤 경우가 더 덜 안전하다 하는 것을 굳이 딱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부터 제가 심실세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실세동이라는 건 뭐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통 심장은, 우리 정상인의 심장은 1분에 약 60 내지 70번 뛰고 있습니다. 60 내지 70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감전이 돼서 전기가 통해서 심장 부근에 무슨 이상이 흘리게 되면 이것이 불규칙한 박동이 일어납니다. 보통 1분에 200번 이상 이게 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심실세동입니다. 보통 심장이 200번 이상 뛴다, 이런 불규칙 박동이 일어나면 심실세동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혼절합니다.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혼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실세동이라고 말한다, 이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어는 감전을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전 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제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전 사고, 즉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전기에 감전이 됐다,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해서 붙었다 그러죠, 전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사고 전원을 차단해야 되겠죠. 사고 전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구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고 전원을 차단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왜? 현장에 그 사용하는 전기에 첫째 차단할 수 있는 노휴즈 브레이커, NFB라 하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다면 전원을 바로 차단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위치를 잘 모른다면 그거 찾다가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물론 이론적으로는 사고 전원을 차단하는 게 가장 먼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고자를 빨리 전기에서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전기에 감전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구해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교육 가면 다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도구, 전기가 통하지 않는 목재나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떼어내든가, 뭐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로 주워 찹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전기에서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기에서 사람을 떼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에 빠졌을 때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우리 보통 직접 들어가서 구조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똑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직접 가서 손으로 구조하는 게 아니라 뭐 생명줄이라든지 아니면 튜브라든지 이런 걸 던져서 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 감전 사고에 사람이 붙어 있다면 그거는 가서 직접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통전이 되지 않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목재나 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상이 있는지 또는 출혈이 있는지 이런 상태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심실세동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인공호흡이나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응급조치나 인공호흡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시간에 다 배우셨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거의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신고를 하고 119가 오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감전사고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프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공호흡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어느 정도 소생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1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하면 97%, 약 95% 이상은 소생할 수 있습니다. 2분이면 90%, 3분이면 75%, 4분이면 50%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호흡의 골든타임은 보통 4분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증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 4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대부분 50% 이상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전은요, 기상예보하고도 아주 밀접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예보로 비가 온다든지 이런 예보가 미리 나오기 때문에 이 기상예보가 감전사고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상예보에서 전기안전을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기상예보에서 비가 온다거나 장마가 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를 쭉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고압 수전실이나 전기실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전이 일어날 만한 곳은 없는지 또는 전기실이 침수될 우려가 없는지,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수중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하고, 두 번째, 배수 펌프가 설치가 돼 있다면 배수 펌프는 미리 누전이나 또는 동작 상태를 확인해 둬야 됩니다. 보통 우리 지하 공간에 가면 전기실이나 기계실들이 대부분 지하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배수 펌프를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옥 외에 전동 공구나 또는 배선이 돼 있을 때는 그 배선이 비가 맞는지 또는 비가 맞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미리 다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맞으면 안 되는 공구가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비가 안 맞는 장소로 이동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야외에서 밖에서 용접이나 또는 전기 취급 작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작업을 꼭 하지 말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정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정전 시에 대비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에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물론 비상발전기를 가동한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전이 되면은 비상발전기 가지고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 전체 사용 전압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풍이 불 때 전기 안전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바람도 많이 붑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그때도 비가 오면서 강풍이 20m, 초속 20m 이상에서 준 태풍형 바람이 일부 지역에서 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 때도 전기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조치할 게 있는데, 먼저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전선이 늘어져 있거나 또는 파손이 되어 있는 전기시설이 있을 때는 그 노출 부분에서 감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으로 쓰러져 있는 철 파이프나 또는 간판이나 TV 안테나나 이런 것들이 전기선에 접촉되지 않는가 미리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미리 확인을 해 두시면 위험 요인을 그만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풍 불 때 작업 안전 수칙은 어떠냐? 먼저 그런 기상 예보가 일어나면 가정이나 사업장 주변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안전 조치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출이 됐다든지 또는 넘어가 가지고 전기선을 건드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미리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장 및 건설 현장에서는 전기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철 구조물이나 간판 등을 견고하게 고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 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수리할 때 안전수칙도 중요합니다. 수리할 때 잘못하면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수 시,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을 때 안전입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보통 침수가 되면 지하 공간 이런 데 되면 급한 마음에 그냥 발을 걷어붙이고 맨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안에 있는 전선에서 누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감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에 벗겨진 곳이나 또는 이미 벗겨서 테이핑한 곳 이런 것이 있다면 대부분 방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선이 누전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위험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침수하면 전기 콘센트나 전기 기구 이런 것들에 물이 들어가면서 전기가 흘러나와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험에는 침수 시의 전기 안전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것은 뭐냐면 어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데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물이 많이 차오르니까 이 가로등 전주를 잡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로등 전주에도 전기가 흘렀어요. 왜? 가로등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전건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전기가 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잡으면서 바로 사망한 거예요. 왜? 전기도 흐르지. 이 사람은 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상당히 통전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다른 때에 비해서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례냐면 어느 건물의 지하실에 물이 많이 찼는데 배수 펌프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그 배수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전기 판넬을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바로 아까 한 단으로 전기가 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현상으로 전기가 통하면서 사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례는 뭐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이거 건설 현장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지하 1층의 작업장에 이제 공사 중인 지하 1층인데요. 공사 중인 지하 1층 작업장에 이렇게 이동용 전선이 배선이 돼 있었어요. 이동용 전선이 배선돼 있는데 여기에 이 근로자가 들어가서 그 전선을 만지면서 바로 요 드럼과 전선 사이에 물이 잠긴 부분에서 누전되는 걸 잡은 바람에 거기서 감전돼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건 전기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기실에도 비가 와서 지하 변전실에 이제 트렌치라고 아시죠? 밑에 쭉 돼 있는 그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이면서 그것이 그 옆에 수전 설비인 큐비클에 접촉이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감전돼서 사망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하 전기실의 큐비클 같은 경우는 220볼트가 아니고 뭐 3300, 6600볼트 이 정도 되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전압이죠. 자, 그러면 침수 시의 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 살펴보면, 먼저 만약에 건물이나 전기 설비가 침수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미리 꺼야 됩니다. 끄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전기 분전반 전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가 올 때는 옥 외 바깥에서 전기 작업은 하면 안 됩니다. 전기 작업을 하지 말고 비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놔야지, 비 올 때 가서 뭐 어떻게 작업을 해보겠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다 아시는,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손이나 발에 물이 묻었을 때에는 전기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펌프가 또는 뭐 다른 전기기구가 잘 안 된다고 손과 발에 물이 묻은 상태로 만졌다가는 감전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감전, 만약에 지금 우리 물속에 어떤 전기기구가 있는데 저기서 지금 누전이 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직접 들어가서 만지지 말고 전기 전문가를 불러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직접 해본다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점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는 꼭 설치가 돼야 되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에 기구는, 전기 기구는 대부분 누전 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누전 차단기가 없는 전기 기구가 있다면 장마가 지기 전에, 큰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씩 미리 달아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기 기구나 또는 저 설비의 외함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같은 그 외함이 있다면, 또는 전기기구의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가 이제 외함에 속하는데, 이런 거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접지를 해야 됩니다. 접지. 그래서 전기가 혹시 누전이 되면 바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접지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낙뢰에 의한 전기 안전입니다. 낙뢰가 그렇게 요즘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시내 또는 건물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 넓은 공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여름 휴가로 해서 뭐 산이나 들로도 나가실 텐데, 그때 혹시 공지에서 비가 올 때 낙뢰가 발생했을 때, 그런 때 대비해서 낙뢰에 의한 전기 안전도 한번 상시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낙뢰는 주로 구조물, 가설물 또는 이런 데를 타고 들어와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낙뢰를 인해서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가끔씩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섬광을 동반하는 천둥과 번개, 이것이 다 낙뢰에 속하는데 천둥과 번개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낙뢰 사고는 보통 여러 사람이 피해 보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만 피해 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또 대비도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낙뢰에 대한 위험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뢰에 의한 전기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 천둥이 치면 공지에서, 넓은 공지에서입니다. 천둥이 치면 즉시 안전한 건물이나 자동차 안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디 빈 공간, 낮은 빈 공간에 가서 가슴을 땅에다 대고, 그 다음에 무릎을 잡고 웅크리고 앉아. 땅에다 대고는 아니고요. 머리와 가슴을 숙이고 웅크리는 자세로 대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무나 또는 탑 또는 담장, 전기선 같이 높은 물건은 오히려 낙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산이나 또는 야구방망이, 낚싯대, 뭐 캠핑 도구 이런 것들은 낙뢰를
그 부르는 금속재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멀리 두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 사고의 감전 사고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누전입니다. 그래서 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전이라는 건 뭐냐? 옥내 배선이나 또는 전기 기계 기구의 피복이 손상돼서 그 선이 벗겨져서 그 벗겨진 부분이 어디 다른 철제 구조물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전기가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전기라는 게 전선을 통해서 쭉 일방으로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전선을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은 뭐냐면 거기 고무로 이렇게 다 쌓여서 있죠. 근데 이것이 벗겨지면 그쪽으로 전기가 흘러서 다른 데로 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누전입니다. 누전에 의한 전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례는 뭐냐면 어떤 무전인 공장에서 그 무전인 공장은 이렇게 깊은 지하 탱크를 가지고 있죠. 그 탱크 안에 이제 뭐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바로 배수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배수 펌프는 보시다시피 전기 모터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얼마였었느냐 그러면 4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전이 발생해 가지고 전부 이제 난리가 나니까 위에서 이거를 쳐다보던 다른 사람도 구조한다고 내려갔다가 같이 감전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총 5명이 사망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는 흔히 있습니다. 종종 볼 수 있어요. 누전뿐만 아니라 요즘 또 이런 사고 비슷한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지하 공간 맨홀이나 또는 BT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질식사고가 생기죠. 질식사고가 생겨서 안에서 작업자 둘이 내려갔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다. 그 위에서 들여다보던 사람이 구조한다고 그냥 내려갑니다. 질식사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안에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를 미리 체크하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려갔다가 같이 사망하는 이런 사례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어떤 사고냐? 어느 사업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 근로자가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어요. 손을 씻으러 갔는데 그 세면장 안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잘 안 나가니까 물이 고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좀 퍼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집수정에 있는 양수기를 가져와서 거기다 설치하고 잘 안 되니까 수리하고 이러는 와중에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이 기계 전문가인지 또는 기계 담당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물과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전사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과 전기가 만나니까 감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이거는 뭐냐면 어느 건물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주 높은 고층 뭐 20층, 30층 되는 건물은 아니고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뭐 3층, 4층, 5층 이렇게 작은 건물은 옥상에 방수 공사를 자주 합니다. 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건물에 방수 공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방수 공사 끝나니까 그 옥상을 물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수전 설비가 있었어요. 전기를 받는 설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물을 막 뿌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거기에 충전부에 접촉이 돼서 사망했는데 이 보통 건물에는 22,900V. 이건 접촉하면 거의 사망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보시는 것처럼 먼저 감전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람을 구조할 때 안전수칙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전사가 발생했다. 재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서 바로 손으로 잡아가지고
분리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는 손으로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재나 어떤 다른 통전이 되지 않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감전자를 떼내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속에 지금 보신 것처럼 물속에 펌프 같은 것이 고장이 나서 누전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냥 뛰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지하 공간에 그 전기기구를 고치러 들어가게 해서 그냥 바지를 걷고 맨발로 들어가는 경우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기기계기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젖은 손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기 작업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 다음에 작업장 통로 바닥이나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을 설치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급적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전선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습기가 없는 곳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전기기구가 있다면 내가 좀 무슨 상식이 있다고 내가 한번 고쳐본다고 이걸 수리하고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전기기구가 고장이 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지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 방어,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와 전기기계기구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한 방어 조치를 해서 감전이 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기기계기구는 가능하면 전부 접지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접지를 하면 감전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계기구에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동용 전기기구 있죠. 이동용 전선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언제나 그 전선에 전부 확인해 가지고 혹시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기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기기기나 또는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즉 전선이나 전선과 전기기구를 연결하는 부위나 여기다 전부 밖으로 노출돼서 사람이 접촉할 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접촉할 수 없게 테이핑을 한다든지 또는 분전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아크릴 커버 같은 걸 부착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충전부를 반드시 노출시키지 않고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붙여라. 전기 기구에는 전부 누전 차단기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절대로 젖은 손, 젖은 발로 전기기구를 만지는 것은 곧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기기에는 가급적 전부 접지를 설정하라. 접지를 부착해서 전기가 혹시 누전이 되더라도 접지를 통해서 다 흘러나가면 그러면 충전부 외함에 접촉이 되더라도 감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냐면 개폐기에는 전격 퓨즈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아마 휴즈를 사용하는 개폐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옛날 기기 같으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전부 NFB 노휴즈 브레이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 혹시라도 사업장에 옛날 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휴즈를 사용하는 개폐기가 있다면 그 휴즈에는 반드시 전격 휴즈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작업을 하러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일대에 바닥에 물기가 있다. 그럼 거기서는 전동기구나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기를 다 제거하든지 아니면 물기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 된다. 그래야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는 사용하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장난 전기기구는 전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단 전문가에게 보내서 고쳐서 써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본인이 해보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면서, 불량하거나 그 다음에 고장난 전기가 있으면 내가 고치지 말고 가급적이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충분히 수리하고 점검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번째 뭐냐, 전기기기 등이 물에 잠겼을 때는, 물에 만약에 실수로 전기기구를 물에 떨어뜨렸다든가 아니면 전기기구를 방치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물기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잡아서 또는 갖고 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간혹 그런 경우 있죠. 헤어 드라이어 같은 걸로 왱 하고 돌려가지고 말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 현장에서 전기기가 물에 만약에 접촉이 됐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보내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감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과 8월 즉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들이 지금 감전재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도 합니다. 여러분들 감전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기술과 기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있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충전부 즉 전선을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묻은 손이나 발에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 전기를 만지지 않는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전기기구가 만약에 물과 접촉했다든지 또는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고쳐 쓰겠다고 덤비지 말고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충분히 수리와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 몇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 감전재해 예방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에 말씀드린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올 여름에는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 감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